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자, 장 초반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코스피 지수는 모두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거래소에서는 기관들의 매도 공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공세에 56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았을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어제 내용부터 살펴보면은 어제 기획재정부랑 새누리당이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그 발언부터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발언을 통해서 보면은 일단 몇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데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지금 미약한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라든지 저성장의 굴레 경기 회복 모멘텀의 소멸과 같이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회복에 대한 우려보다는 우려가 어떤 저희 예상보다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가계부채나 고령화 같은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소비와 투자를 저해하고 있고 또 저물가 저성장 같은 거시경제 왜곡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강조하면서 지금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 대응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고 오늘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냐 살펴보면은 일단은 추경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에 기금 운용 확대를 하고 재정 집행률을 높여서 하반기에 11.7조 원 재정을 투입한다고 했고요.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든지 세제 개편을 통해서 가계 소득을 증대를 한다고 밝혔고 특히 관심을 가는 부분이 부동산 정책인데 LTV와 DTI로 대변되는 부동산 규제를 합리화해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자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요. 그래서 주택 경기의 회복 없이는 내수 경기 그러니까 소비의 회복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주택시장이 일단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고 준내구제의 소비 회복을 이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때마침 2분기 GDP가 발표를 되었는데 전분기 대비 0.6% 성장을 했습니다. 이는 컨센서스 대비 0.1%포인트 낮은 수준인데 이는 민간 소비가 5분기 만에 감소한 탓이고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경제부총리의 취임과 정부의 확장적인 정책에 의해서 하반기에는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다. 특히 2분기 GDP 부진을 이끌었던 소비가 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래서 소비 회복으로 3, 4분기에는 성장률이 강하게 좀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펀더멘털에 개선은 주식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초점이 수출보다는 내수에 좀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 수출주에는 다소한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언급한 내용 중에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이를 좀 억제하겠다, 즉 고환율을 유지하겠다, 원화 강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중간에 현대자동차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8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 감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하락 전환된 모습이죠.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일시적으로는 잠깐 밀릴 수 있지만은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에 코스피를 보는 보조지표 중 하나인 등락 비율이 있는데 등락 비율이 122%로 연간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목이 지수보다 선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먼저 활성화되고 이후에 종목들이 비록 후퇴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수는 후행적으로 고점을 찍기 마련인데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보면은 이 등락 비율이 최고치 기록하고 약 13일 이후에 코스피가 단기 고점을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당분간 좀 더 강세를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또 파생상품 시장에서 외국인의 플레이가 되는데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아직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수가 단기 고점 수준에서는 외국인 누적 포지션이 2만 계약 이상 순매수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수준은 플러스 59계약, 즉 중립 수준으로 추가적으로 매수 여력을 좀 더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실적 시즌의 피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2, 4분기 실적 발표의 톤을 보면은 기업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많이 하향 조정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어닝 쇼크보다는 조금 어닝이 이제 어떤 현실화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재반적인 이유에 따라서 코스피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상승세를 조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LID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 1024원 40전으로 상승 출발했는데 현재 외환시장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70전이 상승한 1024원 4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저점으로 상승폭을 키우면서 1029원 9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1027원대와 1030원대 사이를 오가는 모습 보였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29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의 상승세를 보인 것은 글로벌 달러의 전통화 대비 강세 기조와 국내의 경제정책 발표에 따른 매수 심리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상대 통화들의 약세 요인을 반영해서 원화와 엔화, 파운드화 그리고 유로화 등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뉴질랜드 달러와 호주 달러 등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감과 호주의 물가 상승을 배경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시아 시장 개장과 함께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 이후 향후 금리 인상 행진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품 통화들이 모두 약세를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화가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원화에 대해서 역시 강세로 지속하는 주요한 대외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10시 45분경에 발표된 중국의 7월 HSBC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호주 달러가 급등했고요. 이에 따라 달러원은 1027원대까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호주 달러가 다시 약세를 재개하면서 달러원 역시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현재 1029원대를 중심으로 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달러원 환율이 오늘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만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달러 강세가 상대적으로는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환율이 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한 큰 그림에서의 하락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경우 N1의 매도 포지션이 조정되면서 달러 원의 숏 포지션이 커버되는 과정에서 달러 원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었고요. 이번의 경우는 대내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정책 발표, 또 대외적으로는 상품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원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환율 상승의 배경과 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달러 원의 움직임이 상품 통화들의 움직임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때 대내적인 요인보다는 대외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요. 상품 통화들의 약세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오늘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향후 금리 인상 행진을 중단할 것이라는 발표에 대한 차익 실현성 약세이고요. 여기에 오늘 중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대외 변수를 반영한 원화의 추세적인 약세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달러원의 상승세가 제한적이라고 확인될 경우에 국내 수출 업체들이 고점 매도에 나서면서 환율의 하락세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작하기 이전에 LG전자가 또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LG전자 그동안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요. 역시나 실적이 좋네요. 2분기 영업이익이 6,062억 원으로 전년비 26.5%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을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기 경제팀이 사내 유보금 과세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배당 성향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뭐 오늘 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투자 심리가 다시 좀 위축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뭐 타이틀은 좀 이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희망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알려졌던 내용들이 이제 그 현실화되면서 일단 그 재료에 의해서 약간의 차익성 매도 정도가 흘러나오는 걸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뭐 시장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짧은 조정 이후 재차 상승 쪽으로 방향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게 이번 주에는 그 기업의 실적 발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예정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좀 드렸던 거고요. 자, 먼저 그 사내 유보금에 대한 이제 과세 움직임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분명히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얘기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미 기업이 이익을 낸 거에 대해 세금을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세법 논리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뭔가 이제 그 대만의 사례를 이용을 해서 국내에서도 어쨌든 그 기업들이 안에다 돈을 쌓아놓지 말고 뭔가 좀 돈을 나가서 좀 활동을 하라는 얘기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투자를 하던 배당을 하던 어쨌든 좀 방향은 좀 나올 것 같고요.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재 뭐 우리나라 그 국내 배당 성향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그 상장한 나라들에 비해서 지금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가 기준으로 거의 1.1% 정도밖에 배당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당은 굉장히 낮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마도 이제 그 방향은 볼 때는 과세보다는 배당 확대 쪽으로 좀 방향이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배당이 커진다는 것은 뭐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지금 낮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가 배당들이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그 촉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매도 쪽에 있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 쪽에 있는데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해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그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정된다고 한다면 해외 투자자들 쪽에서는 투자 심리가 좀 자극돼서 그 좀 긍정적인 요소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기관들의 수급도 좀 짚어주실까요? 요즘 네. 기관들의 롱숏 펀드가 좀 집중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망가뜨리는 부분들이 네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올라갈 때는 상승폭이 확대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내려올 때 공매도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네.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제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농쇼펀드 전략을 좀 어떻게 가냐면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를 하고요. 네. 고평가된 주식을 공매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바닥권의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숏 전략이 이제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개별 지수하고 개별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 양방향 매도 쪽이 나올 때 이때 이제 시장의 하락폭이 좀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시장을 좀 많이 망가뜨리는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롱숏 펀드 같은 경우는 자금의 70% 정도는 대형 우량주 쪽을 선호하고 있고요. 30% 정도는 시장의 상황에 맞게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일단 방어용으로는 이제 지수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포트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 롱숏 펀드는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큰데 지금 현재에서는 부정적인 그러니까 장이 약할 때는 부정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작용되고요. 장이 상승할 때는 긍정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롱숏 펀드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올 때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어떤 그런 촉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업종 좀 소개 좀 시켜주실까요? 네. 일단 단기는 아니고요. 좀 보시면서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정체라는 얘기는 충분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 관련 쪽에서 지금 핵심적인 얘기들이 하나 좀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 관련 종목, 스마트폰이 이제 플렉셔블로 간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런 방향들로 가면서 또 한 가지가 나온 게 이제 두께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cm 미만으로 이제 5mm짜리 핸드폰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일부 애플에서는, 배터리를 2mm짜리로 납품을 하라라는 아마 중국 업체에 또 지시가 좀 내려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두께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면서 결국, 지금 소재 쪽의 변화가 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메탈폰을 삼성이 이제 처음 도입을 했고요. 이럼에 따라서 이제 소재 쪽에서 채택되는 소재 업체들이 아마도 이제 두께 전쟁의 어떤 수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저가 폰이 비중 확대되면서 오히려 이제 반사이익을 얻는 쪽은 반도체 쪽 업체다고 반도체 쪽이라는 분석 자료들이 나오는데 모바일 디램 관련 쪽에 대한 비중이 이제 절대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쪽의 비중들이 전체적으로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의 최근의 변화는 일단은 소재 변화가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쪽의 업체들이 수익 개선 효과들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LCD 업체 쪽도 이제 같이 좀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LCD 패널 업체들이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가는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LCD 업체들 전체적으로 LCD 패널 자체의 가격이 지금 현재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최소한 9월까지는 반등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이익은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거기다가 이제 신제품 출시 효과, 스마트폰의 신제품 출시 효과도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패널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소형 휴대용 쪽이 있을 거고요. PC 모니터 쪽이 있을 거고요. TV 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PC 쪽하고 TV 쪽이 이제 패널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의 수급 개선이 나타났던 것들이 PDP 라인이 생산 중단이 되면서 일정 부분들은 LCD로 교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서 이제 반사이익이 나타났던 거고, 그리고 PC 쪽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 쪽에서 이제 지금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들면서 수요가 더 많은 쪽으로 갔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지금 라인들을 휴대용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TV 쪽 패널 가격도 지금 상승을 이어가는데 결국 TV 쪽도 어느 정도 이제 업황 자체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LCD 패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금 좀 시간을 갖고 보신다면 긍정적인 주가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해 주실 종목이 있으시죠? 예,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장기 성장이 좀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네. 한국항공우주. 사실 이제 절대로 저평가된 종목은 아닙니다. 절대로 저평가된 종목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지금 재료들이 하나 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제 어제 발표된 거죠. 소형 무장 민수 헬기 개발 본계약. 아마 이제 본계약 체결은 11월 달
개발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뭐 내용은 이겁니다. 결국 이제 소형 헬기 4.5톤짜리 소형 헬기를 무장 헬기하고 민수 헬기 쪽으로 해서 개발비를 한 1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그 항공우주가 이제 그 우선 협상자로 채택이 됐고 이제 본계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조 원 정도의 개발비가 들어가는 거는 기업한테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위험을 분산시켜 주겠다는 거고 위험 분산을 위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국제 공동으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제 600대 정도는 수출용 그리고 총 1000대 정도를 판매를 목표로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림만 갖고는 생산 규모는 33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기술 파급 효과는 한 50조 정도 그리고 연간 일자리 창출은 한 16만 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의 정책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충분한 어떤 지원들이 된다고 한다면 뭐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약간 밀리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일단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 후반까지는 조금 관망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4.26%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외국인 매수는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기관 매도는 일단 어제까지는 조금 축소되는 분위기였는데 일단은 지금 분명한 건 거래소는 2,000에 안착을 했다는 거고요. 그동안 힘들었던 자리를 하나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매수를 반복하면서 교차 매매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기 상승에 대한 분명히 부담을 좀 느끼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 차익성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포트 정비 쪽에서 새로운 종목 쪽에다가 비중을 좀 실으려고 하는 준비를 좀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뭐 건전한 조정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 증시는 일단 뭐 아까 조금 전에 또 뭐 LG전자 등 여러 가지 이제 주요 기업들의 지금 실적 발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든 부정적으로 나오든 시장은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마무리 횡보 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초 정도 되면은 방향을 좀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방향은 아마도 위쪽으로 나올 걸로 판단하는 게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매일 오후 2시 20분 여러분께 찾아가고 있는 나무노의 Y 특징주 시간인데요. 항상 이 특징주를 찾아서 이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와 이 종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장이 살짝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렇게 살짝 쉬어주고 가는데 지금 종목별로는 한 3-4% 떨어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시장의 지수보다는 이 낙폭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일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그런 종목들이 한두 종목씩 나올 타이밍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단기적인 어떤 회복과 저항 국면에서는요,
심리가 지금 완전히 살아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악재에도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흐름들에서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십니까? 살짝 밀어내는 듯 하다가 돌려나갈 때는요, 또 한없이 돌려나가더라. 그래서 결국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좋은 종목들도 꽤 많은데 분명히 이 조금 올라가면 팔아버립니다. 이게 제가 로스 어버전이라고 손실 혐오라는 걸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조그만 이익에도 만족감은 굉장히 커지고 반대로 조그만 손실에도 이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완만해져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고 나면 또 떨어질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었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2030포인트 올라오고 나니까 아이고 다 올라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밀리면 아이고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십상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한 보유 전략 유지하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은요, 어떤 종목을 가져왔냐면, 오늘은 또 이제 우리 시장에 미운 오류시키가 되었던 업종의 주자입니다. 1등주는 아니고요, 한 3등주 정도 될 것인데, 오늘은 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요, S오일입니다. S오일. 자,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바닥권에서 한번 뻥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S오일도 좀 따라가면서 지금 2%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S오일을 제가 가져왔냐면, 지금 시장 전망에서 최악인 업종이요, 두 업종이죠. 그게 뭐냐면 조선업종과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둘 다 끝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이미 조선업종 중에 삼성중공업 이미 지난주부터 튕겨져 올라갔죠. 예, 튕겨져 올라가고 오늘도 지금 현재는 플러스 국면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들어갈 가능성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가격이요, 고점 가격이 단기 저항 국면에 있는데, 삼성중공업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33,000원까지는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33,000원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조선 다음에 최악의 어떤 국면인 업종이 뭐냐? 바로 에너지 업종이에요.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 GS 같은 부분이 되고 있는데, 오늘 S오일이요, 강세를 보이는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오늘 실적 발표했죠. 근데 영업 손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자 전환 나왔어요. 작년 동기에는 흑자였는데, 지금 올해 2분기는요, 적자가 나왔어요. 근데 적자 공시가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그렇죠? 적자 나왔다면 무조건 주가가 급락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래서요, 궁금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적자 나올 줄 안다. 적자가 나오든 흑자가 나오든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불확실성이 이미 제거되었다. 그래, 안다. 적자든 흑자든 내봐라. 그 필요 없다. 실적 발표만 지나고 나면 이 종목은 가격이 너무나 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저가 메리트가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오늘 하루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요, 항상 좋은 재료만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재료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안 좋은 재료보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다면 이 종목은 저평가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상당히 재밌는데요. 작년 말에 이제 75,000원까지 갔다가 7만원 살짝 반등 나왔다가 7만원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요, 그 7만원대 계속 떨어지는 동안에 증권사하고 투시는요, 계속 샀어요. 떨어져. 웬만하면 손절이 나올 법도 한데, 손절 없이 계속 사 들어가는 이런 매수 기조를 유지를 했고요. 반면 1월 달부터는요, 연기금이 계속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이 계속 매도하다가 6월권, 즉 56,000원, 55,000원 이 정도 딱 오니까 연기금이 매도를 일정 부분 정지하면서 관망 자세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보면 이 주가의 하락의 궤적은 누구의 수급을 따랐냐면 연기금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즉 지금 S오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몇만 원대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최근 7만 원 이하 부분에서는 연기금 매도가 이 S오일의 가격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 연기금이 지금 터닝 포인트를 찾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별로 떨어질 자리가 없지 않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좀 짚어볼게요.
2분기 이제 매출이 어떻게 나왔냐면 7조 4천억 나왔고요. 영업 손실이 549억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요, 또 순손실이 아니라 순이익은 678억 나왔어요. 재밌는 사실은요, 작년 2분기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영업이익은 작년 흑자였는데 적자로 들어가고, 작년에는 당기순이익 적자였는데 올해는 흑자로 들어가는 순번이 바뀐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 일단 실적이 예상되었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분기에서 조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첫 번째는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이나 그리고 GS칼텍스보다는 적자폭이 작아요. 근데요, 현대오일뱅크는요, 흑자가 났습니다. 흑자가 났어요. 즉, 어떠냐면, 모두 다 적자가 아니라 한쪽에서 흑자가 난다는 것은 이제 2분기에 어떤 이슈들이 존재를 했다. 이 이슈 부분이 사라지면 플러스가 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2분기에 왜 이런 3대 증류주들이 전부 다 하락세로 전부 다 적자가 되었느냐. 첫 번째는요, 환율이 하락했죠. 근데요, 환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정유주들은 언제 손실을 보냐면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의 손실을 봐요. 그럼 2분기에 4월달부터 쭉 환율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분기에 떨어지는 데서 충격이 발생했고, 지금 어때요? 환율이 계속 102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있느냐? 별로 없다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분기에는요, 대보수 기간이 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마진이 굉장히 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제 전망은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지금요, 한진이 가지고 있던 보유 물량을 이 아람코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대에서 지금 60%대로 아람코 지분이 굉장히 확대가 됐죠. 그간에는 한진하고 에스오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도 있었고, 의사결정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조양호 회장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람코 단독의 지휘하에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무디스에서는요,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영권 굉장히 안정화되고, 아람코라는 기업이, 아람코라는 이 대주주가 본격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데 기인하고요. 설비 투자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만 된다면 신용등급은 상향시킨 상태에서 유지를 시키겠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물론 다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 뭐냐면 아람코의 대규모 설비 투자는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새로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2분기 실적에서 3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측이 되느냐? 일단요, 파라자일렌 마진이 굉장히 이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3분기는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윤활기유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3분기가 또 성수기예요. 그래서 윤활기유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성수기니까 이쪽 부분에서 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3분기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이 평균을 제가 내보니까 영업이익 한 1100억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분기에는요, 2분기에 어떻게 나왔죠? 549억 손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영업 순손실이 나왔는데, 다음 분기 기대치는 1100억의 영업 순이익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죠? V자 영업 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의 전환이 3분기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어떤 최적인 타이밍이 언제냐? 바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지점, 엔드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수급이 바뀌는 지금.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 매수 포인트가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말 매수 포인트가 되는지, 밸류에이션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밸류밴드 보시겠습니다. 지금 밸류밴드 보시면 저 B포인트가 중간 포인트인데요. 지금 실적 가치하고 시장 가치상의 현 시점의 적정 주가는요, B포인트 가격이 얼마냐? 7만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증권사와 투신이 매수 기조를 보인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지점이 바로 7만원대 가격이라는 것인데, 그 시점이 지금 시점의 적정 주가다. 재밌는 사실은 이 그림의 반을 뚝 잘라서 왼쪽 편에 보시면 적정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지만, 반 오른쪽으로부터는 수평으로 이제 회복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업황 최악의 국면이 돌파되었다라는 게 확인만 된다면 3분기 내에 강력한 랠리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결론부터 말씀해드리면 적정 주가가 지금 한 7만 원 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대략적으로 20%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5만 5천 원 근처, 5만 5천 원대라면 SO일은요 충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이어지는 에너지, 마지막 심리적 충격 그리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다면 SO일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좋은 종목이 같으니까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무누이의 특징주 Y SO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일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 뭐 아무런 이유 없이 조금 빠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죠.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은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렇죠? 네, 벽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실망했던 거예요. 실망 요소들이 나온 겁니다. 자,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스닥에서 어떻게 코스피로 이동해야 된다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코스피가 0.06% 빠지면서요 2027포인트 아마 플러스 마감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0.5% 넘게 밀려주면서 56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네요. 다행이다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뭐요? 작은 종목들 지금 매도로 기관들 일관나고 있고 큰 쪽으로 그냥 싼 거 막 사는 것 같아요. 조선주 그냥 쓸어 담고 있고 오늘 정유주예요. 또 오늘은 그냥 바닥에서 있는 거 그냥 막 담는 것 같습니다. 자, 기관들 매매 패턴 굉장히 빠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시장인데요. 대형주 사시면 안전하다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제가 항상 이 시간에 상담도 같이 해드리고 있죠.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빨리 주셔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못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아셨죠?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급 100점주는요. 또 올렸어요. 삼성중공업, 그 다음 SK이노베이션, 롯데쇼핑, GS건설, 포스코 갖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1% 이상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1.5%. 두 종목이 오늘 많이 치고 올라가는 듯 했는데 약간 조금 밀리는 듯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뭐 3만원까지 갔어요. 삼성중공업이. 자, 이거 고민이 된 시기예요. 팔아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제가 뭐라 말씀드립니까? 뭐라 말씀드렸죠? 최근 들어서 뭐라고? 저 차트를 좀 뒤로 빼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거 올라간다. 그 다음 어떻게? 쉬었다가 바닥 잡히고 다시 올라갈 거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계속. 추세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오늘장 수급에서 외인들이 21만 주 삼성중공업이요. 기관들이 거의 3만 주가량을 모든 기관과 외인들이고 기타 법인이고 다 사주고 있어요. 그쵸? 다 사주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갑니다. 퍼펙트한 수급이 들어와 줬어요. 그렇죠? 오늘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바닥 포인트가 나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건 절대 법칙이에요. 뒤로 가야겠네요. 네, 요 포인트 자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포인트를.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여기잖아요. 그쵸? 기억하십시오. 수급은 좋아서 가지고 나왔지만 절대 급하게 매수하실 종목은 아닙니다. 아셨죠? 좀 기다리셨다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유주입니다. 방금 남은 멘토님께서 SOL 말씀하셨나요? 네. SK이노베이션 갖고 나왔는데요. 정말 바닥에 대한 인식일까요? 오늘 6.3% 현재 시간으로 급등 중에 있습니다. 와, 정말 잘 가요. 그쵸? 그런데 완전 그 쌍바닥 포인트에서 급등을 해버려요. 급등을 지대로 해버립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뭡니까? 실적은 우려감 크죠?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고. 지금의 흐름 자체는 크게 본다면 아직까지 하락 추세라고요. 큰 하락 추세가 아직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직은 그 해답이 안 나왔어요. 수급은 좋았기 때문에 가져 나왔어요. 자, 75,000주 외인이 기간이 67,000주. 최근 들어 수급 보자면 외인이 조금 사는 모습에서 기간이 오늘 처음 들어옵니다. 수급이 조금 바뀌고 있는 흐름 자체가 나와요. 정말 이게 기분 좋게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좋게 볼 게 아니고 기간이든 외인이든 그냥 바닥에서 싼 거 무조건 사는 느낌? 그냥 싸니까 사버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차익 실현이 또 나왔다가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롯데쇼핑입니다. 자, 3거래일째 상승합니다. 거래량이 어제 오늘 거래량이 빵 터져버립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올려볼까요? 잘 나왔어요. 네. 자,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크게 볼게요. 이것도 엄청 많이 내렸죠? 쫙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좀 지워보고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추세에서 어떻게 바뀌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두 번째 바닥 포인트 기억해야 된다. 오늘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올라가. 지금 당장 급하게 이 종목을 내일 올라간다고 또 따라 사고, 모레 간다고 월요일에 올라가고 또 따라 사고. 아니에요. 밀렸다가 올라가면 그때 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코스피 지수 많이 갈 거예요. 많이 갈 겁니다. 얼마나 가냐고요? 제가 일단 2100 말씀드렸잖아요. 230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2100입니다. 일단은. 왜요? 흐름상 지금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다고 하고 많이 밀렸는데, 그쵸? 계속 떨어졌잖아요. 대형주들이. 근데 지수가 어떻게 돼? 안 밀리고 있다. 종목이, 지수가 안 빠져. 3분기, 4분기 실적 하반기 좋잖아요. 올라간다고요. 기다리시라고요. 좀 타이밍 좀 제대로 잡읍시다. 두 번째 타이밍 좀 잡읍시다. 롯데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자, 네 번째 GS건설 볼게요. 자, 오늘 좀 밀리긴 하는데 올라가다 밀리긴 하는데요. 수급은 잘 들어왔어요. 외인과 기관들이 양배 잘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보니까 기관들이 좀 잘 들어오는 모습인데 2시 넘어서 좀 바뀐 걸까요? 조금 약간 의문이 들리는 수급이긴 해요. 포인트긴 해요. 밀리는 모습이. 이건 또 언제 사야 됩니까? 살 때.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 뭐예요? 요렇게 나가고 요렇게 평행하게 선 그어서 이게 제일 쉬운 거라 말씀드리잖아요. 올라가더라도 얼마? 제가 4만원까진 가겠다. 한번 슈팅하더라도 41,000원까진 가겠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 43,300원까지 갔습니다.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다리셨다가 가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 당시 6월 초에 6월 달의 모멘텀과 5월 말의 모멘텀이 틀린가요? 아닙니다. 흐름은 가는데 퍼센테이지 차이는 이때 5월 초에 사셔서 6월 초에 팔았다. 손실 구간이 얼마? 마이너스 15%. 반대로 이때 사면은 지금 어떻게 수익률이 플러스 얼마?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흐름은 가는 게 맞아요. 올라가는데
그 짧은 구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언제 사야 돼요? 역시나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최근에 사신 분들은 아이고야 조심해야 되겠다 고민하시고 밀린다 싶으면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아셨죠? 마지막으로요. 포스코 볼게요. 자, 포스코가 정말 잘 갑니다. 와, 포스코가 이렇게 잘 가요. 갑자기 7월 거의 중반부터 해가지고 촥 치고 올라갑니다. 뭐와 같이 올라가죠? 현대 하이스코가 최근에 촥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쵸? 정말 많이 갔죠? 최근 들어서만. 그 다음에 뭡니까? 현대제철도 갑자기 최근 들어서 촥 치고 올라갑니다. 잘 가고 있죠? 포스코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금액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수급 볼게요. 자, 뭐 68,000주 얼마 안 되네. 금액으로 보자면 조금 괜찮으실까요? 219억 포스코를 현재 외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219억. 기관은 많이 안 사고 있어요. 최근 수급 보자면 그렇게 팔던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와요. 기관도 오늘 팝니까? 그래도 좀 사주잖아요. 다시 외인의 주체, 외인 수급 주체가 들어왔다는 거 굉장히 반갑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크게 봤을 때 이게 지금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 고점 포인트들이죠. 그쵸? 거의 최상단 고점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확대해보자면 오늘 어떻게 해요? 뚫고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 그림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주봉입니다. 주봉을 제가 뒤로 조금 빼서 여러분들 그럼 얼마에 사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보세요. 바닥 포인트죠? 두 번째 바닥 잡혔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선 그으시고요. 평행하게 하나 만드시고 올려버리시면은 자, 지금 어떤 포인트 구간이에요? 약간 좀 불안하죠. 여기 고점 포인트고, 고점 포인트. 계속 이제 상승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올랐다가, 다시 어떻게 조정받고 올라간다. 포스코는 언제 사야 됩니까, 이제? 30만원이 정말 최고의 나이스 타이밍. 사더라도 최소한 30만 5천원 포인트까지 온다면 정말 땡큐가 아닐까. 네. 천천히 느긋하게 보세요. 지금 사는 거는 많이 못 드십니다. 올라가는데 많이는 못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시장 대응 부탁드립니다. 갈 길 멀었습니다. 아직 크게 보세요. 시장 아셨죠? 조금 늦게 사셔도 문제 없으니까 현금 있으시다면 급하게 막 코스피 따라 사는 건 아니고요. 조금 여유 가지시고 사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상담을 좀 할게요. 아이고야, 뭐가 이렇게 많아요? 방금 포스코 말씀드렸는데 31만 9,400원 10% 오늘 매도 사자마자 딱 아까 말씀드린 고점 포인트죠. 자, 비중이 10% 비중은 10%시니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시점부터 해서 종목이 만약에 내일장 밀린다, 월요일날 밀린다, 그러면 사실 파셔야 돼요. 오늘 사시는 거 사실 굉장히 위험했어요, 사실. 그렇죠? 방금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네. 조금만 오르고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좀 밀리는 흐름 나오면 일단 파시고 다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요. 자, 그리고요. 6723님 코스맥스 BTI 53,100원에 30%. 지금 매도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봐드릴게요. 53,100원입니다. 네, 53,100원이라. 이거 언제 사셨는지 참 궁금해요. 언제 사셨는지. 자, 53,000원 잡아볼게요. 여기죠? 설마. 이때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때셨을 거예요. 이때셨는데. 이때인가요, 설마? 언제 사셨는지 참 궁금하긴 하는데. 매도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의미 없죠. 이렇게 빠져버리냐, 오늘. 오늘, 화장품주들이 그냥 다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추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단 부분까지 거의 왔잖아요. 그쵸? 그 다음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요렇게 가본다면. 그쵸? 이때 샀다면은, 정말 이때 사셨다! 아니면 이때 샀다! 원래 매도해야 되는 구간에 매수를 하신 거죠. 그쵸? 다시 올라가면서 상승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은 저는 매도 의미는 없고요. 오늘 뭐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오긴 하고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 쪽 있죠. 한국콜마 아이고 네.
하여튼 뭐 항공 관련주들이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조금은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 반등을 주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맞추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한국 콜마 말고 대우조선해양 볼게요. 7096님 대우조선해양 3만원 15% 이제 손절할까요? 보겠습니다. 고민되실 것 같아요. 3만원이신데 제가 6월달에도 말씀드렸고요. 7월 초에도 말씀드렸고 빠질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힘들지만 버티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지금 이렇게 이틀 동안 급등을 노린 건 아니지만 반등은 분명히 나옵니다. 왜? 저가 수준 포인트가 3분기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줄어드니까 3분기부터 7월 말부터나 아니면 8월부터 해서 다시 오를 거예요.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제가 오를 겁니다.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공개 방송이면 1번 누르셔야 돼요. 그쵸? 네. 기억하시죠?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수급도 볼게요. 네. 기간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아주 강하게 잡혀주고 있어요. 그렇죠? 상승 나왔다, 조정 나오고 상승 나왔다.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시간 걸립니다. 걸려요. 분명히 걸립니다. 분명한 것은 올해 안에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너무 길게 잡았다고요? 줄여드릴게요. 3분기 안에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3만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나 지금까지 버텼어. 버텼으니까 이제 올라가는구나. 좀만 더 힘내보자. 기다려보자. 갈 수 있다. 기다려보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힘내시고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AS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한 종목이 아주 오늘 나가 떨어졌어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참 제가 지난주 종목을 참 죄송스러운데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참 안 좋았어요. 네. 제가 뭐가 쉬웠는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이제 양호한 원래 좋은 종목이잖아요. 근데 오늘 실적이 나오자마자 밀려버리네요. 제가 마이너스 5%는 잘 못 참죠? 그리고 이렇게 21선 크게 깨고 내려가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9,000원까지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49,000원 뚫고 내려가서 제가 손절 처리가 된 거죠. 네. 아마 지금이라도 못 파신 분들이라면 반등을 주는 포인트에서 조금 매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비중을 좀 줄여보자 말씀드려볼게요. 너무 심하게 깨지네요. 원래 이 종목 가장 싸게 깨질 때가 61선 깰 때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여기잖아요. 네. 여기 가격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예요? 45,000원, 47,000원 아래, 46,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쵸?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손해 안 보는 타이밍에서 정리하자. 그리고 제가 10%씩이죠? 마이너스 5%, 지금 파신 마이너스 7%입니다. 10% 매수했어요. 전체 계좌에서 영향을 많이 주나요? 아니죠. 다른 거 손절했지만서도 영향 많이 안 줍니다. 다시 돈 벌 수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한국항공우주는 잘 들고 가세요.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목표가를, 어제 사실 목표가 갔는데요. 34,000원이 목표가였어요. 저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가버려서. 한국항공우주는요, 목표가를 상향합니다. 얼마까지요? 36,000원까지 상향합니다. 자, 36,000원이에요.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 자, 손절가. 얼마? 31,000원에서 이제 익절가예요. 저 때 팔면 수익권이죠? 33,000원. 감사합니다. 노란색 아주 좋네요. 네. 33,000원으로. 네, 딱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릴게요. 실적 진짜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오르는 이유?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거 저 안 팔 겁니다. 이거 제2의 로만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계속 가져갈 겁니다. 4만원까지도 봅니다. 사실 더 가져갈 거예요. 계속 저는 이걸로 수익 내서 여러분들께 또 한박 웃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직도 없다 한국항공우주 방송 처음 보신다,
분할 매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종목이 없습니다. 내일 보고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내일 오전 방송도 시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6분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27포인트로 약보합 마감될 예정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560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됩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